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더위에 숨은 턱턱 막히는데 자동차는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월간 이 판매량이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전기차 판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한국 GM, 또 르노코리아, 쌍용차 등 이 5개 완성차 업체는 7월 한 달 내수와 수출로 총 63만 7,393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2% 늘어난 겁니다. 특히 5개 회사 모두 해외 판매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판매 실적에서 플러스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선전해 왔던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이 부진이 장기화된 쌍용차, 그리고 한국 GM, 르노코리아 등 이런 업체들까지도 일제히 판매량이 늘었다는 점에 눈길이 갑니다. 한편 전기차의 선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 8,633대였습니다. 거의 30만 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이 전기차 판매 추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5%나 증가했죠. 물론 전기차가 급증했던 데는 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한몫했습니다. 바로 보조금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이 점차 동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절반가량은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6월 3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전국 161개 지자체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81개 지역에 일반 대상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매력이 감소하더라도 전기차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조금은 차치하고 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도 부담이죠. 테슬라는 올해만 벌써 3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기차 제조 원가가 올랐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역시 전기차에서도 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이 문제가 됐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니켈 가격이 급등한 점 역시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내야죠. 자동차 업계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차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매달 구독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대당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4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2천만 원대에 여기에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면 1,00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일제히 증가세를 보이고 이 증가세는 반도체 수급난이 풀려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 공급망 위기, 아직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자동차주의 질주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판매량 증가한 자동차주들,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인 전기차 시장, 여기에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주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들 여태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공급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완성차 5개 회사들의 7월 이 판매량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특히나 해외 판매가 좀 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달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7월 달에 갑자기 수요가 물려서 판매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어떠한 차종이든지 최소한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롭게 내가 계약을 해서 자동차를 인수한 게 아니라 작게는 몇 개월 전, 길게는 1년 전에 계약서상에 사인한 것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서입니다. 공급이 늘어나서인 게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그동안 대란을 일으켰던 것들이 일부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하고 증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좀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업체별로는 국내외의 판매량들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해외가 늘어난 부분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자동차들의 어떤 차별성이 딱 이제 공고히 돼 있죠. 예를 들면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원하면 제네시스, 그다음에 기아차의 어떤 전기차를 원하면 기아차의 전기차, 그다음에 르노 삼성의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해외로 나서면 이 폭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해외 자동차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뭐 고가의 유럽산 자동차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된다라면 뭐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수많은 차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적기에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쉽게 다른 차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토끼는 이미 잡아놓은 토끼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 있는 그런 쪽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부분의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 이 내수를 조금은 포기를 한 채로 해외에 조금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이 성적을 두고 현대차와 기아는 이 반도체의 좀 유연한 배분으로 부진을 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 유연한 이 반도체의 배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감이 좀 안 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뭐 제품 믹스나 마찬가지죠. 제품 믹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소비자가 제네시스 계약을 하고 소나타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과거 같으면 순차적으로 이제 하는데 굳이 소나타를 팔면 100만 원이 남는데 제네시스를 팔면 200만 원이 남는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간단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액 자체는 이제 정확한 아니지만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믹스 결국 이익이 많이 남는 제네시스를 팔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수요에 대한 배분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 어디 지역에 어떤 차종들을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현대차가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간 딜러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딜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대차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내가 100대 지금 당장 살게. 근데 안 줘? 그럼 나 100대 계약 취소할 거야. 라고 들어오면 100대 그쪽 먼저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치더라도 현실은 그렇게 그쪽에 넘겨준 거. 제가 얘기한 집토끼 논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자원들을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 전기차 가격은 또 갈수록 오르는 추세인데요. 그중에 또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차량용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이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 구매에 배터리 값이 포함
포함되지 않아서 좀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한 2천만 원 안팎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서비스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이 소비자와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 좀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테슬라 말씀을 하셨는데 테슬라 하면 이제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분기에도 벌써 2차례 이상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테슬라 가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자동차를 1년에 한 차례씩은 계속 올리죠.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2023년형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차를 리뉴얼을 해가지고 차값을 거기서 몇백만 원씩 올리는 그런 형국인데 테슬라는 전 세계 최초로 분기 단위에서도 그냥 뭐 월 단위로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그 카플레이션 이제 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와 배터리의 소유를 분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저도 이제 자동차를 모르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내연기관차는 뭐 엔진은 네 거, 차는 내 거, 이게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내 게 아니야. 차는 네 거야. 배터리는 그 대신 차량용 판매 회사 소유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니스 회사 소유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현대자동차의 4천만 원짜리 니로 기준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4,153만 원 정도 판매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정부 보조금이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3천만 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배터리 가격 2천만 원 빼면 1,0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 현대차 같은 현대캐피탈, 현대기아차는 다 현대캐피탈이 담당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부금을 내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100% 할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웬만큼 내가 1, 2천만 원 정도는 내 돈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내 돈 1,000만 원 내고 차 이제 하고 더 이상 이제 이전할 거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할부금 낼 폭으로 배터리 관련해서 리스료를 내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혹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2천만 원짜리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월세 개념이에요. 월세 저는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월세를 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캐피탈사에서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효능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계약서상에 어느 정도까지 효율이 떨어지면 교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문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전기차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기차에서 거의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배터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지겠죠. 참 재밌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정수기 같은 것들 구독하듯이 배터리를 지금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배터리를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폐배터리의 활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이제 배터리를 탈부착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겨우 막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좀 거의 사업성 유일하게 있다라고 평가받는 성일하이텍도 가장 최근에 지금 신규 상장을 했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서비스가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도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조금 앞선 얘기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면 리스사에서 비용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엄격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교체해달라.
어떠한 자동차 회사도 쉽게 자동차를 안 바꿔주죠. 규정을 이제 엄격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커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경제 그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전기차를 몇 대 봤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전기차는 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폐배터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보니까 30년 전에 나온 차를 어떤 사람이 이제 몰고 다닌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30년 전에 차도 지금 엔진이 멀쩡하면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터리는 30년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세워놔도 방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꿔야 되죠. 그럼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배터리를 결국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묻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자원이 아깝죠. 그리고 공해가 크죠. 두 번째는 ESS 장치를 쓰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한계가 있죠. 마지막은 재활용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활용 과정에서 수많은 공해 물질들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성일혜택 같은 게 거의 90%가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관심을 좀 가졌고 이제 8월 달에 또 하나 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그 세비캠이라는 회사죠. 8월 4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과 성일하이텍 두 이제 양대 산맥이 시장에 일단은 등장을 하고 또 SK라든지 많은 기업 그룹들, 현대차 그룹들도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열리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열리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커져갈 시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뉴스와 폐배터리를 연결시키기에는 고리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당장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일 하이텍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작년 12월까지는 적자였어요. 올해 1분기 때 겨우 흑자 전환했고 이번에 이익이 좀 커졌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건 3, 4분기라고 보여집니다. 상장 과정에서 혹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커져나가는 거지 지금 당장 모든 게 폐배터리 시장이 커져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 있죠. 결국 긴 호흡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누가 의문을 표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체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바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이 판매량 증가와 전기차 시장 개화가 맞물려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엑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뭐 재밌는 상상들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전기차에 대해서 좀 뭐 약간의 불편함이라든지 두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가격 부담이 사라졌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세컨드카 개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이제 차 2대씩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고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말고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이들 학원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소형차를 주로 이제 운전을 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1,000만 원대의 전기차를 살 수 있다라면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충전 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석 연료보다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컨드카 개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하나는 화석 연료차를 가지고 있고 장거리용이라든지 가족들 다 다닐 땐 그걸 쓰더라도 간단하게 쓰는 정도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전기차 파이가 커져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가격 부담이 사라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번 정책이 몰고 올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여기서 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차가 완전히 다 부서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손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게 해서 보험사로부터 내가 차량 가액을 이제 돌려받아서 신차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배터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초기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손이라고 하면 내 이
이 고철 덩어리를 보험사 넘기고 나는 돈 받고 끝나는 건데 보험사가 그 고철 거를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보험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본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미국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배터리는 리스사가 가져가겠죠. 나머지는 보험사가 가져가고 이런 식의 보험업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관련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현대캐피탈도 빠르게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변화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로 법 조항들도 좀 보탬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같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어떤 종목이나 분야로 좀 뭐에 더 집중해 보면 좋겠다, 좀 좁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완성차의 판매량도 늘었습니다만 부품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완성차 업계는 이번에 환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만 환율을 이제 고스란히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완성차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환율 효과를 그대로 떠안아야 된다라는 지금 역기조 효과 이런 부담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현대위아 같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주가 탄력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비중이 높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의 수요에 맞게 전기차 부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수많은 부품 기업 중에 전기차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부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부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적응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쪽들은 결국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전기차 쪽에 빠르게 전환이 돼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면 그런 쪽은 좋다라고 보죠. 전 대표적인 게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캐피탈이 이쪽에서 어떤 금융 부분들은 맡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리사이클하는 것의 축은 아마 현대모비스가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 정리가 되겠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현대모비스가 우리가 보는 현대차 정품, 옛날 현대차 서비스였죠. 그런 어떤 서비스 우리가 이제 AS 저도 봤습니다만 현대모비스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좀 보자. 그러니까 결국 조그마한 기업들도 수혜를 보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 작은 종목의 변동성을 이어가기보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기아차가 저는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가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이익단의 규모 밑에서 본다라면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쪽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중고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글로비스도 하나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중고차 서비스를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둔화됐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쓰던 차를 이게 지금 위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내가 쓴다는 개념 때문에 공유 경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쉽게 적응을 못하는데 그것을 중고차와 이렇게 배터리 교체의 어떤 새로운 트리거로 현대차 그룹들이 끌고 나가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충분히 뭐 자금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룹망이 있고 뭘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이야기도 하게 됐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이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K배터리, 배터리 3사 네. 2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삼성 SDI가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좀 투자를 줄이고 고간을 가두는 식으로 해서 실적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건데 2분기 불안했었는데도 불구하고 K배터리 3사들 3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좀 자신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3사들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각각 3사가 지금 이제 나아가는 방향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SK 같은 경우 SK 오늘은 이제 곧 분사하죠. 근데 아직까지 흑자가 아니에요. 적자가
적자가 나타. SK케미칼 같은 경우 거기서 SK온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적자가 유지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 LG 엘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부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하고는 있는데 밸류에 대한 논란, 수급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결국 2차전지 배터리 같은 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적정 밸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적정 밸류라는 게 뭐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이냐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밸류를 받기에는 부담된다라는 것들이죠. 글로벌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그 후속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견제 만만치 않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들어내는 양이 작다 보니까 친환경 보조금을 줄여가겠다라는 게 유럽의 기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셈법이 복잡해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먼저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들이 나가야 될 바는 계속해서 이제는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어떻게 뚫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주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동차주 한숨을 좀 돌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가 길게 갖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의 인기 키워드들 또 특징주 함께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센스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오전장 내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펠로시 의장이 대만항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증시가 이제 장중에 3% 넘는 정도로 낙폭을 좀 확대를 했던 거는 물론 이제 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예정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 확대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7월 달에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되고, 추가 부양책이 좀 미진했다는 것들, 그리고 헝다 쪽의 그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작용을 한 상황이고, 아시아 증시 전반면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견조한 거는 어쨌든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00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금이라든가 기관들의 좀 매도가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그 선물을 사고 있다는 것이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상당수 그 지수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고 1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30을 지지하고 이제 2,440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 800을 이탈했지만 800선 회복하는 흐름이라서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문 방문을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된다고 하면은 오늘 이것 때문에 흔들렸던 것들은 분명히 되돌리면 나을 것이고 장문을 해서 거기서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추가적인 출렁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 우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반등하면서 기술적으로 61선 부근에 오면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조정이 나올 만한 부분에 나왔다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항상 기술주들이 먼저 빠졌는데 오늘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도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은 저감에서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오늘 아웃소싱 자금 일부 회수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오늘 국민연금 연기금이 좀 매도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매수 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아시아 주요 증시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에서 로봇을 크게 활용하겠다라는 소식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R 테크 기업인 원티드랩이 오늘 공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매출 138억 원, 또 영업이익 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원티드랩의 2분기 호실적 소식도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흑연이 공급 부족 사태를 빚었다라는 내용도 시장에 나와 있고요.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의 앨범 판매량 저조 소식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대규모 수주 공시 소식 나와 있고요. 아스플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테크, 원티드랩, 크리스탈 신소재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은 라온테크, 하이브, 한국카본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오늘 약세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던 로봇 키워드, 그리고 BTS에서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이 하이브 이슈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4천억 원이 넘는 계약 소식을 전한 한국카본 선정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주 라온테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온테크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추세를 전환한 그런 상승세가 나왔는데, 아쉽고는 약간 테마성으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라온테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이제 그 반도체 진공 로봇 기업이거든요. 동사가 이제 반도체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그 웨이퍼를 이송하는 반도체 그 로봇과 그리고 자동화 플랫폼을 동사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온이라든가 고진공 환경이라든가 파티 같은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어떤 이런 그 고난이도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런 필수 장비인데,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인비지블 그 컨트롤도 포함 그 진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3군데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어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이제 그 신규 모터 이송 모듈 결합한 그 로봇을, 그 진공 로봇을 연내 개발 목표로 해서 최근에 6월달에 뉴스가 좀 나온 바가 있는데, 실적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 2분기 실적이 다소 원이 효과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9억 정도로 해서 화sen 대비 한 34% 미달하게 나왔지만은 2020년도 영업이익이 11억이 나왔고 작년에 52억이 나왔거든요. 올해 전망치가 한 127억인데 효과를 감안해서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매년 지금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한 188억으로 실적이 이제 올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프업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봤을 때는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라온테크가 우리가 좀 상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을 좀 그래도 나오는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온테크 확인해 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하이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하이브도 고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제이홉 솔로 앨범 판매량이 저조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BTS 첫 솔로 그 멤버 중에 첫 솔로 앨범이니까 기대가 물론 많았겠고, 또 최근에 르세라핌이라든가 이제 메인진 걸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가 그 앨범에 지금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높은 상황이고, 뉴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동시가 벅스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4위까지 다 줄 세우기 하고, 멜론이라든가 각종 음원 차트에 지금 상위권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지만은 지금 이번에 낸 그 제이홉 그 싱글 앨범 같은 경우에는 실물 CD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 방식으로 한 디지털 앨범이기 때문에 다른 앨범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 그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대략 35만 정 판매하면은 이게 나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뉴진스가 초도 물량 44만 장을 비롯해서 지금 워낙 그 비교되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예상 밖의 저작을 하지만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멤버 나온 수준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까지 빠질 이슈인가 좀 싶고요. 그리고 제이홉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나오는 뉴진스의 좀 돌풍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금 그 뉴진스의 모멘텀을 향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다 보니까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 고 의견 받았고요. 마지막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한국카본도 그 의견 드리겠고요. 한국카본 사실 이 수주 공시가 사실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고 7월 28일에 공시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에도
그 474억의 이제 수주 공시가 6월 말 정도 나온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고, 그 조선주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수주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같은 종목,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수주가 대규모 수주 나올 거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28일에 나온 공시가 이제 삼성중공업과 한 4,450억 규모의 이제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 LNG 수송선과 그 LNG 추진선에 들어가는 초저온 본행제 공급 계약인데, 공급 기간 자체가 이제 올해 7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120.99%, 120% 넘는 그 규모다 보니까 주가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 고점이 15,350원 정도 되는데, 오늘 현재 지금 14,700원이라서 여기 15,350원을 뛰어넘게 되면 이제 신고가 부분이 들어가서 아마 저거 돌파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특별히 주가가 빠진 어떤 눌만한 모멘텀 상황이 보이지 않고, 아직도 주가 과열 구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꾸준하게 베팅하고 있고, 한 신고가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보고 15,350원에서 만약에 돌파 못하고 밀렸을 때 거기서 차익 구간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카본까지 고 의견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장 특징주도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요일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난 2거래일간 2,450선을 지켜왔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4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기관이 홀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연일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물량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관 팔자세는 금융투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매물을 개인과 외국인이 받아내면서 지수의 낙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반도체주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IT 대표주들의 움직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5거래일 연속해서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39% 하락한 80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팔자로 일관하던 개인이 사자로 돌아선 반면에 같은 기간 물량 담던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기관도 이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HLB는 3%대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42,700원 선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0.2%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반면 2차 전지 소재주들 부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1.72% 하락하면서 125,500원 선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NF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LNF 0.71% 하락하면서 238,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0.5%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코너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같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전장 내내 낙폭을 확대하다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다소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들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내내에선 조금씩 밀렸습니다. 근데 뭐 많이 밀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미국의 하원 펠로시가 이제
대만을 방문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이 또 다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죄다 하나씩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도 조금 빠졌고요, 중국 증시도 빠졌고, 일본 증시도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는데, 그러면 오늘 밤에 별일이 없거나 내일도 별일이 없으면 그러면 이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뭔가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쟁이 날 것 같았으면은 오늘 대만 증시가 이거보다 더 빠져야 되는 거고 중국 증시도 이거보다 더 빠졌을 텐데 전쟁할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관계가 조금 더 뭐 나빠진다는 얘기는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원래 이제 그런 악재는 한번 지나가면 재료 소멸이 돼버리니까 흔들리면 매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은 흔들면 매수다. 이유는 지금 당장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걸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전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재료 소멸로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이제 종목들이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 업종들 이렇게 보면은 시장도 많이 빠지지 않지만 오늘 코스닥 종목이 장중에 1,100개가 빠졌거든요. 근데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코스닥은 968개 하락. 그러니까 대략 한 50개 정도가 다시 반등을 주게 된 건데 그래도 거의 1,000개 가까이가 빠졌으니까 적게 빠진 건 아니죠. 적게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중에 100에서 150개 정도의 종목들은 좀 들어주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근데 그 흔들림이 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종목들은 또 갔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방산주들도 계속 강세를 보여줬고 방산주들은 지금 수출 실적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해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원래 전쟁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 전쟁 이슈가 이제 돌발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방산주들이 원래 움직임들이 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움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뭐 그렇게 급락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미국 시장도 전날까지 별일 없이 잘 마무리를 했고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뭐 반도체 지수, S&P 500 모두 다 뭐 별일 없어요. 얘네들은.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괜히 오늘 그런 이제 미 하원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뭐 오늘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벌써 이 얘기는 지난주 일요일 날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미 벌써 얘기가 있었던 건데 갑자기 장중에 이제 뉴스가 막 강하게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집중 조명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미국께서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했고 저도 그 소식을 이미 이번 주말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거는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악재가 아닌데 흔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일 별일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시장 반등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흔들 때 저점 매수가 기회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도 장중에 한 1,000억대 매수를 들어오다가 장 막판 되니까 더 사네요 지금. 계속 사다가 좀 전만 해도 2,000억대였는데 지금 2,900원 다시 늘어났죠. 얘네들은 주식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고 지금 시장 급락할까봐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면 종목들, 뭐 패턴주들 흐름 괜찮아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또 튀어오르는 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아침부터 그래서 방산주하고 로봇 관련주하고 뭐 삼성전자하고 오늘 빨간색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았다.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장중에 하나 정도였는데 막판에서는 한 개, 두 개가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 한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상한가가. 근데 하한가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부터 살펴볼게요. 한화,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주회사죠. 에너지 태양광 섹터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방산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제 호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예전에 이제 호주와 그 계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서도
K9 자주포 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레드백 장갑차, 차세대 장갑차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고, 아마 그런 얘기들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 장갑차라든지 K9 자주포는 뭐 전 세계적인 세계 명품 자주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그 수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그다음에 차세대 장갑차인 저번에 폴란드 수출한 K2 말고요. 그 다음 버전인데요. 레드백 장갑차라고 차세대 장갑차까지 이제 수출 계약까지 따내게 되면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뭐 3만 원 넘어가고 뭐 3만 1,000원 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슈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해서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움직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인 공장,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공장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라는 계획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그냥 엮여서 움직였어요. 그중에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상한가를 안착을 했네요. 상한가를 안착하고 들어갔고, 그 외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쪽 저쪽 뭐 큐림 로봇서부터 해갖고 뭐 로봇 관련주들이 이것저것 움직였는데, 쫓아가는 거는 지금 이제 무리입니다. 쫓아가는 건 무리고, 로봇 관련주 움직이면은 인공지능 섹터들 관련주들이 이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꼭 인공지능 로봇 딱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거나 만드는 애들, 팹리스 업체들이 있죠. 설계하는 애들, 그런 이제 관련주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순환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6일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한화 수익률은 지금 16.5%인데 3만 원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시고 수익률 더 챙기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래도 오늘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5점 깎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여전히 좋아요. 80.9, 매수 포인트 80.9,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순환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력 테마사부터 해갖고 이쪽에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5.9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좋은 성적표 받아들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전국 투어 이번 주 주말에는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시장 등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못다한 이야기 함께 더 들을 수 있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